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일단 바라던 호재는 나왔는데 두산중공업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크게 가진 못하더라도 26,000원 부근은 마감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으나 종가는 24,6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아쉬움이 클 수 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두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한타를 쓰게 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새로운 계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시고 개설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이라던가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보유 종목도 관리 도와드리죠.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움직임을 보시고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호재가 없었는데 주가가 4%나 상승 마감을 했고 금일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다. 사실 기사 내용대로라면 두중이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사로 인해서 시초부터 빠진 건 아니었죠. 3% 가까운 갭상승 출발을 하고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고점 대비 종가 기준 거의 5%, 6%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왔고 좋은 타이밍에서 또 호재가 있었어도 주가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 사람인지라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상반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두중 마이너스 1.99% 이렇게 마감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선 변동성은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 받쳐주지 못하고 공매도는 다시 확대, 그리고 편중된 개별 수급으로 어려움도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SMR 관련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먼저 이런 테마들 다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종목별로 당연히 움직임은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두중은 크게 가지 않았다. 사실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내일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170억 정도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기간 7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가 되었었는데 오늘 코스피 외인은 4,490억 매도 그리고 기간도 4,200억 정도 던졌죠. 금투도 오늘 5천억 이상 던지면서 현물, 선물 매도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181원까지 올라가면서 외인의 매도 물량 확대와 테이퍼링 임박에 따르는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도 죽었고 수급도 어제보다 더 크게 나가고 오늘은 좀 쉬어갔다 라고 보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도 어제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공매도부터 오늘은 볼 건데 공매 비율이 오늘 어제 3% 정도에서 10%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공매 수량은 116만 주가량 물량을 늘려갔습니다. 11월 1일 기준자 대차잔고 금액 최근 7,600억 수준에서 이렇게 7,100억까지 순차적으로 좀 줄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7,600억까지 늘려가는 모습이죠. 26,000원을 못 가게 계속 공매가 누르는 게 보이는데 내일 체크할 수 있는 오늘의 또 잔고 금액이나 잔고 수량, 상환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외인은 어제 61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으나 오늘 200만 주 넘게 던졌습니다. 개인이 188만 주 순매수, 기관이 6만 7천 주 순매수가 되었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늘 196만 주 가량 또 이탈이 되었는데 외인과 금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하루 만에 더 큰 물량을 나가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다시 확신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만큼이나 던졌는데 주가는 1.9%밖에 안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 이상은 좀 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기금은 오늘 30만 주를 다시 순매수 들어와 주면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박수 쳐줄만 합니다. 금투를 뺀 나머지 이런 기관들 때문에 계속 주가는 버티고 더 떨어질 거 조금 떨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금만 믿고 가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제 23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또 상승에 기여를 했지만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4만 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플러스로 들어왔고 오늘 수급은 또 내일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좀 연속적으로 플러스가 될지 꾸준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수급이라던가 시장이라던가 좋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제 나왔던 호재나 오늘 나왔던 뉴스들도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과 손잡은 미국 기업 SMR 유럽의 첫 수출, 유스케일 파워 기술력으로 루마니아에 처음 SMR을 짓는다. 두산중공업이 유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에 동반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26차 UN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루마니아에 최초로 SMR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미국 핵기술이 유럽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유스케일 파워 SMR 원전 프로젝트에 두중이 원자로 모듈 등 주기가 들어간다. 12억 달러 규모 기자재를 유스케일 파워에 공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원전 기술을 제공하면 두산중공업은 이를 구현할 기자재 공급과 시공 등을 맡아 루마니아에 진출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1230억 원을 투자한 미국 SMR 기업 유스케일 파워가 아이다호주에 이어 루마니아에도 SMR 건설에 나선다. 두산중공업 역시 해외 판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개발된 SMR을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미국 BWXT, 프랑스 프라마톰, 스페인 그리고 일본 두 기업 등에 그친다. 두중은 40년간 원전기기 제작 시장에서 쌓아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SMR 제조 시장에서도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재무 건전성 지표 안정권으로 들어섰다. 올 들어 3분기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흑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지며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작년부터 뼈를 깎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두중 채권당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4분기 수주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C 계약을 이미 체결해 연내 수주로 인식될 국내 국외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4분기도 약 3조 원 규모 수주가 가능. 여기에 매년 발전, 기자재 서비스 부분에서 약 1조 2천억 원의 수주도 예상. 올해 수주 목표는 8조 6천억 원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부채 비율 186.6%를 기록했다. 현물 출자와 자본 증가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이 된다. 두산중공업 연결 기준 이익의 대부분은 자회사가 만들었다. 두산밥켓이 대표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 과정에서 두산밥켓을 떼어내 자회사로 남겨두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중은 뉴스케일 파워에 적자에서도 꾸준하게 19년부터 투자를 해왔고 올해 들어서도 추가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2027년까지 뉴스케일 파워 SMR에서만 수주가 3조 원이 넘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무성했었죠. 내년부터는 미국 발전 사업자 UAMPS와 아이다호 프로젝트에 참여돼서 내년부터 주단 소재, 주기 등을 착수할 예정이죠. 빠르면 연말에 이 수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루마니아 진출로 인해서 뉴스케일의 고객사가 마찬가지로 두중의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수주도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가시화가 되어가는 상황, 거기에 SMR 상용화, 더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중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인데 들쑥날쑥했던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턴어라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부채 비율 그동안 300% 위에서 좀 내려왔는데 200% 밑으로 좀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이런 부분은 100을 기준으로 좀 보는데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1년 만에 상당히 빠른 감소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4분기 실적도 또 8조 6천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또 싣고 있고 내년부터 원전, SMR 꾸준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미니 태양광 관련해서 보조금도 전액을 삭감을 하고 원전 하나씩 줄이는 사업도 결국 접었다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원전 한 기가 생산을 하는 전력량만큼 대체를 하자 이런 사업이었으나 결국 원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했는지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런 이슈, 호재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점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에 실망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 26,000원대의 돌파 시도가 번번이 좀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고점 기준 25,900원까지 갔었는데 종가는 다시 24,000원대로 끝났죠. 크나큰 악재가 도달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24,000원에서 26,000원 부근 요 박스권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변곡점은 26,100원, 200원을 뚫어주고 얼마나 이 흐름을 며칠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27,000원까지만 이렇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위에 막혀있는 매물대가 예전의 구간들보다는 훨씬 적어서 또 주가는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24,000원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방으로는 단기적으로 23,800원에서 23,300원 이 지지선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차트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이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